외눈박이, 두눈박이, 새눈박이. 옛날 멀고 먼 곳에 어떤 늙은 노인이 그녀의 세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첫째 딸은 눈이 하나뿐이었고 둘째 딸은 눈이 세 개나 있었고 오직 막내딸만 두 개였답니다. 세 자매의 엄마인 늙은 여인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녀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고마워요. 막내딸에게만 항상 집안일을 시키고 살림을 하도록 했어요. 그토록 무능하고 쓸모없다고 무시하면서도요. 심지어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부르지 않았답니다. 엄마, 두눈박이는 우리랑 같이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난 그렇게 엄마는 그녀의 두눈박이 딸을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더구나 항상 모두가 식사하고 남은 음식만 먹을 수 있었죠. 그래도 막내는 친절하고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두눈박이 막내에게 왔어요. 그리곤 그녀들의 더러운 빨래를 막내에게 던지며 모욕을 했죠. 이 옷 깨끗하게 못 빨겠니? 다시 빨아와. 두눈박이 막내는 집을 나오며 울었어요. 또다시 빨래를 하려고 강으로 갔어요. 언니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두눈박이 막내가 울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은 빛나는 옷으로 두눈박이 막내를 놀래켰지만 하지만 얼굴은 가린 채였답니다. 두눈박이 소녀야, 왜 울고 있는 거니? 저 집에서 막내인데요. 엄마와 언니들이 저더러 쓸모없다고 하면서 저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밥도 먹고 남은 찌꺼기만 주고요. 슬퍼하지 말거라, 아름다운 소녀요. 이것 봐,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이건 마술 지팡이인데 소원을 빌고 지팡이를 3번 흔들면 이루어질 거란다. 3번이야. 두눈박이 막내가 소원을 비니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답니다. 이 요리들 좀 봐. 모두 따뜻하고 신선해. 감사해요. 두눈박이 막내는 며칠 동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식사를 다 하면 지팡이를 2번 휘두르렴. 아름다운 두눈박이 소녀여, 기억해, 딱 2번이야. 요정은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사라졌어요. 두눈박이 소녀가 식사를 마치고 마법 지팡이를 2번 흔들었더니 테이블이 사라졌어요. 이제야 배가 불러.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이 마법 지팡이를 언니들과 엄마가 못 보게 숨겨야 할 텐데 안 그럼 날 괴롭힐 거야. 두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지팡이로 사용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는 남은 음식들이 있었지만 소녀는 이미 배가 불러 먹지 않았어요. 두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디디면서 매일같이 밖으로 나갔죠. 그녀는 물가에 가서 지팡이를 흔들고는 배가 부를 때까지 원하는 만큼 먹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녀를 보자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쟤는 왜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웃는 거지? 이상해. 더구나 요즘엔 남은 음식도 먹지 않고 말이야. 다음날 질투가 난 언니들은 막내가 나갈 때 뒤따라갔어요. 잠시 후 두눈박이 동생은 물가에 도착했죠.
그녀는 소원을 빌며 지팡이를 3번 흔들었답니다. 그렇게 차려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이걸 본 언니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죠. 저렇게 맨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구나. 참나. 그것도 우리랑 같이 먹지도 않고 말이야.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언니들은 집으로 달려와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두 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화도 났어요. 식구들은 두눈박이 막내가 돌아오기 전에 숨었어요. 그리고는 소녀가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지팡이를 낚아채서 반으로 부러뜨렸답니다. 안 돼요. 왜 부러뜨렸어요, 엄마? 우리가 집에서 배고파 쓰러져 있을 때 넌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니. 이 집에는 이제 네가 먹을 건 없어. 알겠니? 두눈박이 막내는 너무 화가 나서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울었어요. 바로 그 순간 신비한 한 착한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울지 마라, 아름다운 두눈박이 소녀요. 이 지팡이 조각들을 가져다가 달빛 아래에 묻거라. 그럼 다시 웃게 될 거야. 신비한 착한 요정은 두눈박이 소녀가 요정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답니다. 두눈박이 소녀는 곧장 나가서 요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음날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이 자라는 나무가 지팡이를 심은 곳에서 자라 있었어요. 모두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눈이 부셨죠. 두눈박이의 엄마와 언니들은 나무로 가서 과일을 마구 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과일에 닿으려 할 때마다 나뭇가지는 점점 위로 뻗어 올라갔답니다. 이를 본 두눈박이는 곧장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두눈박이 소녀는 팔을 나무 쪽으로 뻗었어요. 과일을 줘서 나를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여. 예쁜 주문을 외치자 그 나무가 소녀가 쉽게 과일을 딸 수 있도록 가지를 구부려 주는 게 아니겠어요? 두눈박이 소녀는 과일을 따서 엄마와 언니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질투심에 불타올랐어요.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주렴. 이 반짝이는 나무야.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야. 빨리! 하지만 그 나무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에게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왜 두눈박이 막내 주문에만 반응하는 거지? 뭐야? 바로 그 순간 아주 잘생긴 기사님이 말을 타고 질주하여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여기서 나가, 두눈박이. 너는 덤불 속으로 숨으라고. 네 이기심으로 우릴 망신 주지 말고. 불쌍한 두눈박이는 땅 과일들을 안고 정말로 덤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기사가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나무 쪽으로 오더니 놀라워하며 쳐다봤어요. 와, 나무 주인이 내게 이 나무에 멋진 은가지를 준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텐데. 실례지만 우리가 주인이랍니다. 은가지를 드릴 수도 있어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는 과일을 따려고 점프하고 또 점프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심지어 나뭇잎에도 닿지 못했답니다. 이 나무가 당신 거라고 하셨나요? 그럼 왜 과일을 하나도 못 따고 있는 거죠? 두눈박이 막내는 나가서 과일을 같이 나눠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언니들 때문에 그대로 숨어서 울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신비한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두눈박이 소녀여, 나뭇잎을 따서 너의 마음에 새기렴. 알겠지? 또 두려움 없이 그 기사님을 보거라. 두눈박이 소녀가 요정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녀의 낡았던 옷이 밝게 반짝이는 드레스로 변했어요. 그렇게 곧장 숨어있던 덤불에서 나왔고
한가득 과일을 안고 기사와 마주하게 되었죠. 기사는 너무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어 두 눈박이 소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은가지와 황금 과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님.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눈이 아름다운 아가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두 눈박이 소녀는 기사의 청혼을 바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서로 껴안았어요. 이 광경을 본 질투 많은 언니들과 엄마는 두 눈박이 막내에게 사과했답니다.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해. 네가 어려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한 것도. 그치만 넌 순수하고 정말 착한 아이야. 미안해, 동생아. 두 눈박이 막내는 언니들과 엄마를 용서했어요. 걱정 마세요. 은나무는 이제 언니들 거예요. 마음껏 과일을 따서 드세요. 마음씨 착한 두 눈박이의 말이 끝나자 신비한 요정이 은빛 나뭇잎에서 나타나 자신의 얼굴을 처음 드러내 보였어요. 두 눈박이는 요정을 보고는 무척 놀랐어요. 요정은 눈이 세 개였어요.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다르게 생겼어도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었죠. 기사와 두 눈박이 소녀는 말에 올라타고 영원한 행복을 향해 달려나갔답니다. 게으른 소녀.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나라에 아빠와 어린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두 딸 중 한 명은 무척 부지런했지만 다른 한 명은 너무너무 게을렀어요. 진짜 안 도와주네. 나 너무 힘들다고. 싫어. 네가 벌써 청소 다 했잖아. 이제 내 손까지 더럽히게 하려고? 이왕 하던 거 네가 다 해. 소녀들의 늙은 아버지는 무척 열심히 일하셔서 항상 피곤했어요. 그들은 항상 수프와 말라버린 약간의 빵으로 저녁을 때웠죠. 어느 날 늙은 아버지가 그녀들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애비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 애비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도 어른이고 하니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좋겠어. 어서들 일을 찾아보렴.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찾아볼게요. 그럼 넌 어떻게 할래? 여동생이 일을 구할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적성에도 맞을 거고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집안일을 하는 게 더 맞아요, 아빠. 늙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스스로의 일을 찾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어요. 다음 날이 되고 부지런한 딸이 일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고 하자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한 가지 조언을 해주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항상 부지런하거라. 그리고 일을 즐기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감사해요, 아버지. 말씀해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오냐 오냐 내 딸, 잘 다녀오거라. 부지런한 딸이 직업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사이 집안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 게으른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집은 점점 더 지저분해지다 못해 더러워지기 시작했죠. 부지런한 소녀는 며칠 내내 걸어 다녀봤지만 일을 찾는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잠시 후 그 부지런한 소녀는 뿌리와 가지가 온통 말라버린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녕 소녀야. 내 마른 가지를 깨끗이 다듬어주고 내 뿌리에 물 좀 부어주겠니? 부탁해. 그 부지런한 소녀는 손바닥이 부어오를 때까지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두 깨끗이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시려던 물을 모두 나무 뿌리에 부어 주었죠. 고마워 소녀야. 근데 네가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네. 어떡하지? 난 괜찮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준 거니까. 그리고 걸어가면 마실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소녀는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조금 더 멀리 가던 소녀는
갈라지고 거의 부서진 난로를 하나 발견하게 됐죠. 안녕 얘야. 혹시 날 좀 고쳐서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니? 부지런한 소녀는 가까운 곳에서 진흙을 좀 가져다가 난로에 갈라진 균열을 메워주었어요. 고마워 소녀야. 근데 넌 나 때문에 더러워져 버렸구나. 옷은 신경 안 써도 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탤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 소녀는 새로워진 난로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떠났어요. 잠시 후 예쁜 양이 하나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석탄처럼 까맸죠. 안녕, 작은 소녀야. 갑자기 석탄을 뒤집어 써서 너무 더러워졌어. 혹시 나를 호숫가에서 씻겨줄래? 소녀는 호수 옆에서 그 양을 씻겨주었어요. 양은 하얗고 부드러운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고마워. 그치만 네가 나 때문에 다 젖어버렸네. 도움이 필요해서 도운 것뿐이야. 게다가 전엔 무척 더러웠는데 이제 깨끗해졌어. 부지런한 소녀는 가던 길을 마저 떠났어요. 밤이 되고 어두워지자 그녀는 7 요정들이 사는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불쑥 남의 집에 들어오게 되어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저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요. 소녀요, 너만 좋다면 여기서 일을 해보렴. 우리 집엔 방이 7개란다. 매일같이 방 6개만 열심히 청소하면 돼. 7번째 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부지런한 소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요정이 말한 대로 1년간 매일 6개의 방만을 열심히 청소했죠. 그리고 7번째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부지런한 소녀는 돈을 충분히 벌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자 요정들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물론이지 소녀야. 이제 집에 가도 좋아. 근데 왜 7번째 방에는 전혀 들어가 보지 않은 거니? 우리 아빠는 항상 무슨 일이든 바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한테 맡겨진 일은 6개의 방을 청소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요정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는 너의 그 정직함과 부지런함에 보답을 좀 하고 싶구나. 이리 좀 와보렴. 따라와봐. 그 요정들은 어린 소녀에게 7번째 방에 들어가 보라고 말했어요. 소녀가 들어간 그 방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이제 이 금은 보화 위로 뒹굴어서 네 몸에 붙는 건 모두 다 네 것이란다. 알겠지? 부지런한 소녀는 동전 위를 사방으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금은 보화가 달라붙은 소녀는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이제 요정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오는 길에 그녀가 씻겨준 양을 만났어요. 그 양은 온통 진주로 둘러싸여 있었죠. 네 도움을 잊을 수가 없어, 어린 소녀야. 받아. 이 진주들 네가 원하는 만큼 모두 가져가. 부지런한 소녀는 양에게 고마워하며 그녀의 팔과 목에 진주를 감고서는 계속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러자 이번엔 그녀가 고쳐준 난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가 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가져가. 이 빵과 케이크 다 네 거야. 맛있을 거야. 부지런한 소녀는 난로가 준 빵을 조금 먹고는 집에 가져가려고 잘 챙겨서 가던 길을 마저 떠났죠. 조금 더 멀리 가자 이번엔 나무를 발견했어요. 가지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안녕 작은 소녀야. 너의 도움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단다. 가져가. 포도 주스는 다 네 거야. 부지런한 소녀는 고마워하며 나무와 헤어져 가던 길을 마저 재촉했어요. 고마워, 정말로. 정말로 보람 있는 경험이었어. 아버지와 게으른 소녀는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소녀의 보따리에는 금은 보화로 가득했답니다. 그러자 게으른 소녀는
부자가 된 부지런한 소녀를 보고 무척 질투가 났어요. 저 동전들 좀 봐봐. 어서 부자 가족을 찾아내서 일을 해야겠어. 쟤는 진주를 가졌지만 나는 에메랄드를 받을 거야. 게으른 소녀는 아버지한테 일을 하러 가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렴 딸아. 하지만 집에서도 일을 안 했는데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니? 게으른 소녀는 아버지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출발했어요. 그녀 역시 밤낮으로 걸어갔어요. 얼마 못 가 소녀가 발견한 마른 가지 나무는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기 작은 소녀야. 혹시 날 좀 도와줄... 햇빛 아래 있는 건 정말 싫거든요. 내 머리도 지저분해질 거고요. 안녕. 게으른 소녀는 길을 떠났고 잠시 후 갈라지고 부서진 난로를 발견했어요. 난로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내 손이 얼마나 얇고 섬세한데 내 손을 더럽힐 순 없죠. 손톱도 망가질 거고요. 안녕. 게으른 소녀는 이번에도 난로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더러운 양을 발견하게 되었죠. 석탄이 묻은 그 양도 역시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세상에. 너무 더럽다. 저쪽으로 가버려. 그 게으른 소녀는 도망쳤어요. 게으른 양 같으니라고 스스로 목욕도 못한다. 게으른 소녀는 금세 아주 커다란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그 집 주인인 7 요정들에게 다가가 일거리를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정 중에 대장인 한 요정은 1년간 머물며 오직 6개의 방만 청소해달라고 했죠. 잊지 마렴 소녀야. 절대로 저 7번째 방에는 들어가면 안 된단다. 알겠지? 게으른 소녀는 마지못해 몇 달 동안 6개의 방만 모두 청소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 그 7번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 방에는 금은보화 대신 벌과 박쥐들로 가득했어요. 그 벌들은 게으른 소녀를 잔뜩 쏘아서 온몸에 상처를 냈어요. 그 소녀는 몹시 아파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집을 도망쳐 나와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집으로 도망치던 그녀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양을 발견했어요. 그 양의 몸은 온통 진주로 덮여 있었어요. 소녀는 진주를 뺏으려고 양을 잡고 싶었지만 그 양은 도망쳐 버렸어요. 소녀는 계속해서 걸어가느라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바로 그때 역시 소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난로가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난로 위에는 신선하고 따뜻한 빵이 잔뜩 있었죠. 소녀가 빵 조각을 좀 사려고 했지만 난로가 너무 뜨거운 나머지 소녀는 손을 데이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빠져나온 게으른 소녀는 역시 도움을 거절했던 나무를 만나게 되었죠. 나뭇가지에는 신선한 과일이 잔뜩 열려 있었답니다. 그 게으른 소녀가 포도를 좀 따보려고 하자 나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소녀가 오른쪽으로 달려가면 그 나무는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졌죠. 뛰어다니느라 너무 피곤해진 그 게으른 소녀는 과일 따는 것을 포기했어요. 소녀는 이틀을 내리 쉬지도 않고 걸어가 마침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소녀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더러운 옷을 입고 다쳐서 온 소녀를 보고는 무척이나 놀랐답니다. 그 게으른 소녀는 굉장히 후회를 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아프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 가여운 언니,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언니도 배우게 된 것 같아. 기억하렴 딸아. 네 삶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할 때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거야.
그날 이후 그 게으른 소녀는 더 이상 게으르게 놀지 않았어요. 두 딸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고 대가도 받을 수 있었지요. 이후 이 작은 가족은 평생 행복하게 열심히 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거위 치는 소녀. 옛날 옛적 어느 멀고 먼 나라에 여왕과 그녀의 딸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성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공주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정이 있었어요. 그 요정은 항상 공주를 보호했죠. 어느 날 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녀는 다른 왕국의 왕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여왕은 그녀의 딸에게 보석 상자를 하나 가져가도록 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만약 누군가 네가 공주라는 걸 알게 된다면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 군인보다도 내 하녀와 함께 동행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알겠지? 착한 요정도 공주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요정은 팔라다라고 하는 말하는 말을 선물했죠. 전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주님. 너에게 주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단다, 공주야. 자, 이걸 받으렴. 그 요정은 공주에게 별 3개가 있는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이건 마법 손수건이란다, 공주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쓰도록 하렴. 알겠지? 공주는 팔라다를 타고 인사를 했어요. 그녀의 하녀는 당나귀를 타고 있었지요. 몇 시간이 흐른 후 숲길을 따라가던 공주는 너무 피곤해진 나머지 좀 쉬려고 가던 길을 멈춰야 했어요. 너무 목말라. 우리 참 물이 있었지. 그것 좀 나한테 줄래? 응? 하지만 하녀가 이미 물을 다 마셔버린 뒤였죠. 죄송해요, 공주님. 목이 타서 제가 다 마셔버렸네요. 전 공주님 하녀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공주는 하녀의 태도에 무척 놀랐지만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공주가 가던 길을 멈췄어요. 충직한 하녀요. 저 연못에서 물 좀 떠다 주시면 좋겠어요. 전 공주님의 하녀가 아니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말에서 내려 직접 물을 떠드세요. 공주와 팔라다는 눈을 마주쳤어요. 저 하녀를 다시 보게 됐어요, 공주님. 아무래도 저 하녀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공주는 말에서 내려 엎드린 다음 손바닥으로 직접 물을 떠 마셨답니다. 그러자 주머니에 있던 마법 손수건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공주님. 저 하녀는 아주 위험해요. 하지만 공주가 물을 뜨기 위해 엎드려 그 손수건은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안 돼! 손수건이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자 그 하녀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공주도 별 힘이 남아있지 않겠지. 이제부터 내가 모든 명령을 내릴 거다.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자, 그 공주 옷을 벗어서 나한테 줘야 해. 그리고는 내가 입고 있는 이 거지 같은 옷을 입으면 된단다. 이제부턴 내가 공주야.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하면 널 가둬버릴 거야. 알겠니? 하녀는 공주의 옷만 빼앗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타던 말 팔라다까지 가졌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길을 떠났죠. 한편 진짜 공주는 당나귀를 타고 아주 천천히 하녀를 따라갔어요. 얼마 후 둘은 왕자의 궁전에 도착했어요. 왕자가 그들을 반겨주었죠. 왕자는 그 조수가 당연히 공주라고 생각해 그녀를 초대했어요. 사실은 진짜 공주인 그 하녀도 보게 되었답니다. 왕자님, 저 아이는 하녀예요. 굳이 왕자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거리를 좀 주고 우리가 있던 궁전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왕자님? 그래서 왕자는 그렇게 했고 그녀를 거위 치는 콜라드라는 이름의 소년에게 소개했어요. 너도 콜라드를 도우면서
거위를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저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 심술궂은 말을 묶어둘 수 있을까요? 사실이면 더 좋고요. 여기 오는 길에 저를 아주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왕자는 그의 하인을 불러 그 말을 마구간에 묶어버리라고 지시했어요. 하녀는 그녀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비밀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왕자를 속였답니다. 진짜 공주는 그녀의 말 팔라다가 묶여있게 되자 무척 슬퍼했어요. 그녀는 즉시 말을 보러 헛간으로 갔어요. 불쌍한 팔라다는 사슬에 묶여 서 있었지요. 팔라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만약 여왕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무척 슬퍼하실 거예요, 공주님. 슬프지만 공주는 팔라다 곁을 떠나 콜라드와 함께 초원에서 거위를 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바위에 앉아 잠시 쉬며 머리카락을 고정하던 금으로 된 머리핀을 풀렀어요. 콜라드는 이 빛나는 머리핀을 보고 곧장 하녀에게서 그 머리핀을 뺏어 가져가고 싶었어요. 금빛 머리핀이네. 그 머리핀이 정말 갖고 싶어. 내 머리를 가만히 둬. 불어라, 폭풍이여. 불어라, 빠르고 강력하게. 콜라드의 모자를 빼앗아 가져가 버려. 바로 그 순간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 콜라드의 모자를 날려버렸어요. 모자는 산을 이리저리 날아다녔고 콜라드는 가까스로 모자를 잡을 수 있었지요. 다시 머리를 묶은 공주는 그녀의 금빛 머리핀을 숨겼어요. 해가 질 때까지 함께 거위를 몬 콜라드와 공주는 마침내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콜라드는 즉시 왕에게로 가서 섰어요. 왕께서 주신 저 이상한 소녀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콜라드. 진짜 이상해요. 말과 대화를 하지 않나? 제 모자를 바람에 날리고 놀려요. 일도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왕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답니다. 다음날 왕은 몰래 공주를 따라가 보았어요. 공주는 먼저 헛간으로 가서 사슬로 묶인 팔라다에게 말을 걸었죠. 진짜로 말하는 말을 보자 왕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곧이어 콜라드와 공주가 거위를 모는 초원으로 가서 숲을 뒤에 숨어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공주가 머리에 금빛 머리핀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불어라, 폭풍이여. 불어라, 빠르고 강력하게. 콜라드의 모자를 빼앗아 가져가 버려. 공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어와 모자를 날려보내지 뭐예요? 콜라드는 모자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사이 공주는 금빛 머리핀을 다시 머리카락 속에 숨겼어요. 이 소녀의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란 왕은 그들 몰래 즉시 궁전으로 되돌아왔어요. 밤이 되자 왕은 공주를 불러들였어요. 그는 그녀가 대화한 팔라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금빛 머리핀과 거센 바람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공주는 슬프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할 수 없어요, 폐하. 만약 제가 말하면 감옥에 가고 말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거라, 소녀여. 어서. 공주는 왕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가 진짜 공주였구나. 걱정 말거라. 아무 일도 없을 거란다. 어서 원래 네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렴. 왕은 즉시 자신의 아들인 왕자를 불러들여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날 밤 가짜 공주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궁전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게 되었어요. 진짜 공주는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고 가짜 공주는 반대쪽에 앉아 있었지요. 진짜 공주의 아름다움은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가짜 공주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저 여자는 누구지? 파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달린 드레스는 어디서 난 거지? 귀족들이여.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왕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공주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엔 사람을 속이는 자에게 어떻게 벌을 내리는 게 좋을지를 모든 이에게 질문했답니다. 그 거짓말쟁이한테는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폐하. 그녀의 발은 사슬로 묶고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말이에요. 정말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거짓말쟁이는 바로 너야. 넌 네 스스로 벌을 내렸구나. 군인들, 이 거짓말쟁이를 이 궁전에서 끌어내어라. 당장! 그녀는 하녀, 아니 진짜 공주의 삶을 거짓말로 무너뜨린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자는 진짜 공주에게 프로포즈했어요. 그 다음 왕자와 공주는 곧장 헛간으로 가서 말하는 말 팔라다를 구해주었어요.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공주님. 여왕님이 이걸 보셨다면 행복해서 우셨을 거예요. 왕자와 공주는 마침내 행복을 찾은 그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공주의 착한 요정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었고 영원히 악으로부터 구해주었어요.